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첫 TV 토론이 어제 열렸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지켜보셨을 텐데 승자가 누구였다고 보시는지, 또 어제 네 후보 모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의혹을 사과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모두 오케이, 이런 팻말을 드는 게 주목을 끌었고요. 토론은 예상대로 김 여사 문자무신 논란을 두고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자, 논란의 중심에선 한동훈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공개적 지적을 한 이유였고, 김 여사가 사과의 뜻이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기 때문에 사적 연락에 답하는 게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같은 상황이 와도 똑같이 했을 거다. 세 후보님들은 당시 김 여사에게 사과 요구하셨나, 이렇게 반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나경원 후보는 아무리 읽어봐도 사과의 뜻이 있다, 공적 통로로 말을 해봤냐, 이렇게 따져 물었고요. 윤상현 후보는 내가 아는 형수님이 5번이나 문자가 왔으면 공적으로 논의에 답을 드리겠다, 답장이라도 하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좀 건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장 기자님은? 뭐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고, 특히 이제 총선 패배 책임을 둘러싸고 나경원 후보와 저 한동훈 후보 간의 격돌은 거의 저기 며느리들 간의 싸움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책임이 많은가, 누가 더 많이 했나, 막 이걸 가지고 막 다투는 측면이었는데, 언론이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뭐 한동훈 배신자, 대통령 소인배, 김여사 측천무후, 연희룡은 기회주의자, 다 망했다, 우리는 심리적 분당 사태다. 이게 오늘 언론 보도가 이제 중점적으로 어느 이렇게 신문에서 기사를 썼죠. 예, 기사를 썼던데요.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을 위한 전당대회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가 되어서 나는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원희룡 후보는 물가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문자 문제에 대한 물타기 용이었겠지만, 물가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금투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금투세 폐지한다고 물가가 잡히겠습니까? 이거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용적으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실제 정부 여당이 공동 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데, 현재 국민들이 고통을 얻고 있는 민생 현안에 대해서 그 어떤 얘기도 안 나오는 걸 보면서 실제로 국민의힘은 정말 민심과 민생에 아무런 관심이 없구나, 오로지 권력 투쟁에만 관심이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서 변호사님, 서 변호사님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어제 이제 그 문자 논란 말고 이제 한동훈 후보 사천 의혹을 원희룡 후보가 제기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놓고 이제 두 사람이 티격태격했어요. 한동훈 후보가 막 몰아붙였잖아요. 사실 아니면 사과해라. 그때 원희룡 후보가 오늘은 정책 토론하자라고 했는데 한 자락을 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문자 논란 넘어 이제 사천 논란, 요게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원희룡 후보 측에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보기에 아무것도 없이 뭐 엄청난 걸 폭로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뭐 확실한 팩트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보수 유튜브에 가보면 그런 논란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은 뭐 확전할 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원희룡 후보가 전화가 연결이 됐습니다. 잠시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룡 후보님. 자, 원희룡 후보님, 안녕하세요. 아, 연결이 안 됐습니까? 자, 서정욱 변호사, 그 거짓말로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 사천 논란, 사천 의혹,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 쟁점이 될까요? 이제 쟁점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원희룡 후보가 확전을 원하지 않고요. 그러나 이게 유튜브에서 뭐 떠드는 김현장이나 이런 논란들이거든요. 네. 뭐 특별한 거는 이게 저는 없을 걸로 보기 때문에 네. 확전 안 될 거예요. 자, 저희가 생방송 연결을 하는데 매끄럽지가 못한데 원희룡 후보가 지금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원 후보님.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 부산, 네. 울산, 경남 합동 연설에 지금 부산이시죠? 지금 KTX 막 열차 내리고 있습니다. 아, 아직 도착 안 하셨구나. 열차 막 내렸고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자, 그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예. 여러 가지 이제 문자 논란도 있고 했는데 큰 변화의 조짐은 없어 보이는데 오늘 두 번째 아닙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 당원들 안에서는 네. 확연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을 외부 기관에서는 조사하거나 파악할 방법이 없죠. 아, 그러니까 이제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당원들과 지금 이제 네. 표집되는 어떤 표본을 통한 여론조사하고는 좀 차이가 네, 있다는 외부 말씀이시죠? 기관에서는 일반 여론을 샘플링해서 조사하는 건데 아하, 예. 그거랑 우리 실제 투표할 당원들과는 전혀 대상이 다릅니다. 아, 그러면 어쨌든 보수적인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문자 익신 논란과 관련해서 예. 상당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지금 많은 경론과 이 문제가 과연 이 서로 주장이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냐 이 부분도 있지만 네. 이런 사태 후에 과연 우리 당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당원들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토론회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의 사천 의혹을 원 후보께서 이제 제기하신 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계속 거짓말이다, 사과하라 이렇게 몰아붙였는데 원 네. 후보께서는 이제 정책 토론하자고 이제 일단 거기서 이제 주춤하셨는데 네. 요 부분은 하실 말씀이 있는데 남겨놓으신 거 아닙니까?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지금 다 밝히면 전당대회가 그 이슈로 전부 치닫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곳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네. 특히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몇몇 인물이 네.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과정도 소수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 부분의 연결고리들이 모두 이 한동훈 위원장 주변 또는 네. 검찰 출신 측근 네. 그쪽으로 모두가 시계침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와 스토리들을 저는 상당 부분 다방면으로 조사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공천백서의 전 비례대표 그 공천 과정이 담겨 있을 테니 네. 그 내용에 이런 점들이 들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 당무에 대한 어떤 평가 내지는 감찰 차원에서 얘기를 해서 네. 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뭐 전혀 뭐 공천이 제가 이미 뻔히 알고 있는 것들도 전부 부인하면서 뭐 거짓말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저도 정당 방위를 해야 되니까 네. 뭐 밝힐 때가 오겠죠. 네.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가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직접 들었다면서 당시에 김 여사는 사과할 생각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거는 이미 다 공지의 사실 아닙니까? 예. 문제는 이제 대통령 본인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사과를 반대하더라도 당사자인 대통령 영부인께서 직접 사과 의사를 밝히면서 의논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게 천군만마이고 우리가 터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한 줄기 그게 빛이 들어오는 틈인데 이것을 왜 거짓말이라고 혼자 단정하고 아무런 논의에 붙이지 않았는지 만약에 이게 우리가 터널에 빠져 있거나 동굴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이런 한 줄 희망이 왔으면요 진짜 손으로 그걸 다 헤쳐나서라도 모두가 집단이 살 수 있는 길을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네. 리더이고 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을 했느냐? 네. 왜 안 했느냐? 예. 이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논란들 때문에 전당대회 이유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제2의 보수 분열 얘기도 나오고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됐을 경우에 이게 당이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이런 문제는? 아유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고요. 저는 어떤 상황이 오든 갈등을 풀고 우리가 원팀이 돼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은 하늘의 힘을 빌려서라도 해야 되는 게 지도자의 네. 일이죠. 네네. 자, 그런데 이제 나경원 후보는 원 후보가 대통령을 업고 나온 후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출마 자체가 채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저는요. 예. 정말 당이
이대로 가면은 당정 관계와 야당과의 투쟁 이 부분이 질이 멸렬되다가 당이 깨질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절박감 때문에 25년간 당에서 키워준 저의 그 정치 경험과 대선 때 이 정권을 만들었던 그래서 이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점과 예. 제가 온갖 그 선거와 정치 역정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그런 저의 그 당내에서의 소통 능력과 동지 의식을 이때 바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지 누구를 얻고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이 폄훼하는 그런 부분들은요 제가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나 후보는 이제 원외 당대표 한계를 꼬집었지만 원 후보님은 삼선 국회의원의 재선도지사, 국토부 장관, 어찌 보면 폭넓은 국정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0석의 거대 야당 1극 최대 리더십의 이재명과 맞서는데 본인이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장동, 대북 특검까지 모두 밝힌 게 접니다. 네. 예, 그것만 알고 있겠습니까? 이재명과 배후 세력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정말 내부로부터 무너뜨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들에 대해서 저는 제 정치 역정 동안 모든 걸 쌓아왔고 이걸 위해서 저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문제에 저를 던져서 맨몸으로 싸워 나가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해질이 약해지고 단합이 약해지고 전략이 약해진 우리 당을 그 거대 야당의 폭주에 대해서는 결연하게 맞서고 또 우리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민생과 다소 부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추진에 대해서는 새로운 그 동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 의원님 화이팅 하시고 네. 저희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의 지상파 라디오 시청자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보시는 분들에게 짤막하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여야 관계도 일하면서 싸우는 관계로 만들고요.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민생도 살고 경제가 살아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가 네. 갈등의 중재자, 국정의 추진자, 그리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자, 원 의원님 말씀 고맙고요. 경선 레이스 열흘 남았는데 파이팅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자, 강성필 부위원장. 네. 지금 원희룡 후보하고도 좀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이제 국민의힘 1차 토론회 보니까 총평을 하면 1위는 나경원, 2위 윤상현, 3위 한동훈, 4위 원희룡. 그러니까 1위 나경원은 일단 나경원과 윤상현은 부정적인 이슈에서 3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출발을 했죠.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그 한동훈 후보한테 문자 무시 논란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후보는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와 윤상현 후보한테 고물가와 고금리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윤상현 후보는 상당히 그래도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반면에 한동훈 후보는 신문 사설보다 더 낮은 수준의 답변을 하면서 너무 실망스러웠다. 이래서 김포시 서울시 편입이 나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저는 뭐를 손에 봤냐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등 다른 후보들이 지원 요새 안 갔다고 총선 책임을 나누려고 하더라고요. 이건 너무나도 어이가 없더라.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무시한 거에 대해서 이제 나경원 후보가 계속해서 따지고 드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는 사과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김건희 여사 사과가 필요 없다라고 한동훈 후보한테 말을 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네거티브 어떤 공격에 앞장서 계시다가 갑자기 무슨 한동훈 후보 가족 공천 개입설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는 유체 이탈 같은 답변을 하시면서 너무 황당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어제 그 토론회는 어쨌든 간에 나경원 후보가 그나마 가장 선방을 한 후보고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가장 손실이 많았던 토론회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고준석 대변인. 아까 앞서 전화 연결해서 이제 원희룡 후보가 사천 논란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정보가 없고요. 예. 원희룡 후보께서도 그 부분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뭐 더 이상 토를 달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나름대로 이제 오랫동안 정치 분야를 취재해 왔었던 언론인 출신으로서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이 문자 논란 이게 며칠 동안 이게 달궜었고 국민들이 또 좀 눈살을 찌푸리시는 이런 면이 있었는데 월요일부터 정점까지 찍었고 이제는 수그러들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방송에서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모가 문자 전문까지 다 공개돼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근거가 이미 다 충분히 제공이 됐고 이미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어제 실제로 이 TV 토론에서도 원희룡 후보도 더 이상 이 얘기 하지 말자 그리고 안 하셨지 않습니까? 전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 얘기 이제 그 지나가서 그 다음에 정책 경쟁으로 지금부터는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몇몇 지금 여론조사 오늘 아침에 공개된 그걸 보면은 이제 문자 사건 이전과 이후로 비교할 때 이건 이제 여론조사 방식이 이제 표본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이제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더 득표력이 있는 것처럼 높아졌거든요. 요거는 서령 변호사님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한 대로 원희룡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 투표를 할 당원들의 표심과는 배치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궁금한데. 뭐 제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네. 오히려 이제 그 오래된 당원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좀 더 보수적이고 네. 좀 더 대통령 지지층이 많다고 봐요. 특히 영남권 중심으로. 그래서 아마 그 점에서 보면 한 위원장이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층 중도 쪽으로 네. 유리한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영남권에 좀 보수적인 당원들 있잖아요. 특히 조직. 이분들에게 대통령을 좀 더 생각하고 약간 이게 더 보수적이에요. 네. 그 지역은 이제 공천만 되면 당선되는 지역이잖아요. 따라서 그 지역의 민심이 잘 안 잡혀요. 옛날에 나경원 대표가 이준석하고 붙을 때요. 예. 이준석 대표가 여러 압도적이었다니까. 예. 24%에서 앞섰어요. 근데 당심에서는 근데 까보니까 나경원이가 이겼죠. 4% 이겼어요. 네. 이게 안 잡히는 거죠. 저도 그거 잘 몰라요. 우리 장 기자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서 변호사님하고 요 대목 비슷한데 네. 실제로 영남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남이 이제 39.72%인가 당원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영남의 그 당심이 사실상 당 대표를 결정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터인데 중요한 건 영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이요 이미 이 대통령보다 임기가 더 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눈치 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 취재해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뒷짐지고 있어요.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관망세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가 좋겠네라고 막판에 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이 그 문자 사태 같은 것이 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보기 어려운 게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 말씀도 하셨지만 대통령이 사과할 뜻이 없다고 했다. 이것도 중요한 팩트고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뜻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말을 무려 7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시 상황을 다 공개하면 정부가 위험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들이 취재할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동훈 캠프에서 문자가 우리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자가 지금 5건이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들도 갖고 있는 문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오면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언급결에 얘기해줬어요. 정부가 위험해진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실제로 당무 개입에 국정농단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수그러들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한겨레 신문 박스 기사에 뭐가 나왔냐면 대통령과 그 한동훈 위원장이 간에 그 이땡땡이 또 나옵니다. 뭐 그러니까 욕설을 한 거죠.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이런 사람 어떻게 믿냐라는 식으로 이런 땡땡 뭐 어떻게 믿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런 정도 수위까지 가서 상당히 극단적 상황까지 몰렸던 것이고 1월 29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2시간 37분간 오찬하면서 갈등이 봉합되기까지 상당히 내부가 심각했었다. 뭘 문제로?
이 명품백 사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문제는 살아있는 이슈고, 또 하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댓글팀입니다. 이 댓글팀이 도대체 뭐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대로 이것은 댓글팀이라는 존재를 한동훈 위원장도 알고 김건희 여사도 아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성립이 불가한 대화 내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사설팀으로 여론관리팀을 만들어서 실제로 했고, 이준석 대표 그 던킨도나스 의혹을 제기했을 때 본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대응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본인이 실제로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겉으로 보기와 다르게 뒤에서 댓글팀을 가동해서 뭔가 여론 작업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법률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의 그 진성준 의원이 제기한 대로 이거 국정조사라도 해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전당대회가 되고 있고, 뭐 본질이 그러니까 비본질이 본질을 덮었다, 이 수준을 넘는 수위로 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당 사태, 제2의 보수 분열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파국, 막장으로 가고 있는 시그널이 잡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원우원님, 당심이라고 잊고 있지만 남들은 용산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잡는 일타 강사라는데 개항에서 이재명에게 진 것도 원희룡이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 원 후보의 로키는 전략이었고 남은 토론에서 화력 발휘하며 상승 곡선 탈 듯, 이런 의견. 좌파 한동훈의 문자 논란에 국힘당 기류가 바뀌는 건 맞는 듯, 이런 글 올려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의 국힘당 후보들 그만 싸워라, 축제 분위기로 전대 치러라, 장해찬 공천 취소에 이렇게 복수를 하는구나, 이런 글을 올려주신 분도 있습니다.